아무튼 먹자. 스타셋? 아니 미안해. 스타셋 하나 둘 셋. 나 진짜 못생겼네. 반대쪽 미안해. 영상을 보셨다시피 14살 어린 여중생이 폭행을 당하는 일 때문에 온 나라가 분노를 했습니다. 피해 여중생이 울면서 그만 때리라고 사정을 하고 또 애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해 여학생은 낄낄 웃으면서 뺨을 때리며 영상까지 찍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본인의 자녀가 저렇게 맞으면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과연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온라인을 통해서 미성년자들의 중고물품 사기, 또 온라인 도박 및 성 관련 범죄 등의 각종 범죄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진행을 하시면 그 범죄 가해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 또한 모든 피해를 복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미성년자 중에서도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0살부터 14살까지의 애들의 문제가 요즘에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이 연령대의 애들은 현행법상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보호처분만 받는 완전 무소불위의 권력 그 자체인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도 크게 나왔다시피 여중생 6명이 또래 여중생 1명을 30분가량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또 옷을 벗겨놓고 촬영까지 하면서 협박을 한 일도 있었죠. 그런데 그중 절반이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았다는 겁니다. 예전만 해도 어린 애들은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또 학교에서 강하게 교육을 받았죠. 자,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SNS 등 각종 온라인을 통해서 수많은 범죄 행위를 어렵지 않게 접하다 보니 모방 범죄 행위가 증가하고 또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를 증명하듯 촉법 소년들의 범죄 행위를 보면 절도와 폭행 사건이 가장 많긴 하지만 이제 강간이나 방화 또 살인 같은 정말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강력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옛날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어린애들의 마약 범죄와 도박 범죄, 그리고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또 사기 범죄 등 신종 범죄까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죠. 더욱더 심각한 것은 범죄 현장에서 잡힌 애들이 경찰한테 나는 촉법소년이라서 빨간 줄 안 거지라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최근 5, 6년간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8만 건에 달하고 있죠. 1958년 소년법 제정 당시 14살과 지금의 14살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신체적으로만 봐도 당시 14살 남자의 기준 키가 148cm였지만 지금 중학교 2학년 남자 학생들의 키는 평균 170에 육박할 만큼 성인과 비슷하죠. 범죄 현장에서 촉법인데 어쩔 거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한다는 것은 범죄 행위가 나쁜 것은 알지만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자,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 아이가 그런 말을 한다면 얼마나 화가 나고 이 사회가 원망스럽겠습니까? 이제는 촉법소년 나이를 분명히 낮춰야 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 예로 OECD 국가별 촉법소년 나이를 보면 프랑스는 13세, 그리고 뉴질랜드, 스위스, 영국, 호주 등은 10살로 우리나라 14살보다 훨씬 더 어린 경우에 적용을 하고 있죠. 피해를 입힌 가해자 애들은 각종 심리치료와 또 좋은 상담과 교육을 통하여 교화를 시키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지만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자는 현실적으로 보호를 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각종 범죄 행위가 발생을 하면 경찰은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 그리고 법원은 판결로서 처벌을 하겠죠. 하지만 범죄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는 어떤 곳에 가도 보상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법원에서 피해 보상 판결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직접 추심을 해서 스스로 피해를 복구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성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과연 가해자를 직접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저희 돈도가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범죄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돈을 받아내고 또한 그 책임을 묻는 것이겠죠. 그래서 미성년자들의 각종 범죄 피해로 인해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피해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촉법 소년이라고 해도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 같은 경우 형사처벌은 불가하지만 민사적인 청구는 가능하다는 거죠. 민법 750조에 따라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과 그에 따른 피해는 분명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법 755조를 보면 친권자인 가해자 부모의 책임도 나와 있습니다. 부모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와 조언을 해야 되고 또한 보호 및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인 애와 부모한테까지 모든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또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는 불법 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병원비, 각종 치료비, 또 심리상담 치료비 등 신체적 또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도 전부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성년자에게 소송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미성년자 그리고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이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그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당사자인 피고로 두고 소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선 민법 753조에 나와 있는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을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는 학생이니까 당연히 재산이나 소득 활동도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소송의 당사자로 지정을 안 하시죠. 하지만 법에서 말하고 있는 능력이란 재산이 아닙니다. 범죄 행위를 한 애의 나이와 정신적, 지적 수준, 그리고 자기 행위의 결과를 인식하고 또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런 행동을 하면 나쁜 짓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거나 또 그 결과로 인하여 어떠한 처벌과 일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법에서는 판단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입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애가 잘못을 하면 무조건 그 부모에게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서 피해를 보상받는 문화죠. 하지만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그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간혹 가해자인 애가 커서 경제활동을 하면 그때 청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꾹 참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나가면 어떠한 청구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한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배상도 받지 못한 채 그냥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폭행 영상을 예로 들면 피해 학생의 부모님은 병원에 모든 진료 기록과 진단서 등을 발급해서 직접 가해자인 저 애와 친권자인 부모를 공동 피고로 지정을 해서 소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피고를 3명으로 두고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돈을 받아내기가 아주 쉽다는 거죠. 자, 또한 판결을 받고 난 이후에도 만약 피해 학생의 정신적인 충격이 오래 지속이 된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까지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지금 현재 가해자의 부모와 합의가 안 되거나 또 확실한 피해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소송을 하십시오. 판결을 받아두면 소멸시효도 늘어날 뿐더러 가해자인 애가 직장을 다니든 또는 장사와 사업을 하든 간에 끝까지 돈을 청구하고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는 거죠. 간혹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기 위해서 가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이기 때문에 비면책 채권으로 분류가 되어서 끝까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손해배상 금액입니다. 특히 이번 인천 송도 사건처럼 폭행 영상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또 사회적 공분이 클 경우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한 위자료 금액도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손해배상과 위자료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당한 육체적 상해 정도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심각성이 가장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가해자의 고의성과 집단행동 또 폭행 장면을 촬영하고 온라인으로 유포가 됨으로써 피해자 애가 겪었을 피해 또한 장기 치료 여부 및 트라우마 등 수많은 내용으로 판단을 해서 위자료 금액이 정해지는데 2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십시오. 마지막 5번째는 피해자분들의 피해 보상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00%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같은 형사처벌만 받고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가해자들이 넘쳐납니다. 그렇게 사회에 나와서 얼굴에 가면을 쓰고 또 지난날의 자신의 행동과 피해자를 다 잊은 채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많죠. 자, 하지만 그 반면 피해자분들은 지난날의 엄청난 수치심과 또 그 피해로 인하여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범죄 가해자들이 반성조차 하지 않고 또 어떤 피해 보상도 해주지 않은 채 잘 살아간다면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이 나라와 이 사회를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범죄 가해자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돈을 받아내고 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돈도가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경찰, 검찰, 법원이 잘 수사를 해서 판결문 등으로 권리를 만들어줬다면 그 권리를 실현시키고 마침표를 찍는 것이 돈도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달려가겠습니다. 이상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